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영화관 언제쯤 가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는 최근에 훨씬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집에서 이제 OTT를 통해서도 워낙에 많이 시청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현저히 줄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런 경향도 분명히 맞습니다. 네. 최근 영화관 찾는 분들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회복을 기대했지만 관람객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너무 오른 영화 티켓값 때문인데요. 이런 고민은 최근 비용을 올린 택시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긴축 재정에 들어간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올린 업종에 대해 또 약간 소비자들이 약간 등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오를 대로 오른 영화값과 영화 티켓값과 택시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정말 지갑 닫고 긴축 재정 하시는 분 많은데요. 특히나 코로나19 기간에 계속해서 이 티켓 값을 올려왔던 영화관, 비싸도 너무 비싸지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말 영화 관람료는 10년 전부터 10,000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네. 그런데 평균 요금이 1,285원으로 10,000원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21.8%가 올랐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런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3년간 한 해에 1,000원씩 3차례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부분 대형 영화관이 일반관 기준으로 평일 낮에 14,000원, 주말에는 낮에 15,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평일에 영화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고 그것도 뭐 특별한 좌석이라든지 스크린을 선택하면 2만 원 가까이 가격이 될 때가 더 많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팝콘, 뭐 음료까지 사면 3, 4만 원 그냥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OTT 서비스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릴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영화 소비 습관도 많이 변했죠. OTT가 활성화되면서 굳이 영화관을 찾을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건데요. 네. 넷플릭스의 모든 콘텐츠를 한 달 동안 고화질로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스탠다드 요금제가 월 13,000원인데 영화 티켓 값은 단 한 번에 이 같은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영화 티켓 값이 오르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 소비할 의향 자체가 줄었는데요.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응답자 한 63% 정도가 영화관 이용 최대 단점으로 비싼 관람료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티켓 가격을 올린 이후에 관객들은 좀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영화관 전체 관람객 수가 642만 명이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에 28.8%에 불과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도 한 43%가 줄었고요. 말 그대로 반토막인 셈인데요. 지난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객 수는 141만 3,700여 명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월별 극장 관객 수는 흥행 영화 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전문가들 역시 최근 이런 추세는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놓였던 극장들이 자구책으로 티켓값을 올렸던 건데 오히려 이게 좀 치명타가 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극장 매출액은 1,931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23%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43%가 적은 수치인데요.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방역 규제를 풀어주기도 했고, 또 미국 극장가는 올해 매출이 2019년에 70에서 80%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회복세는 조금 더딘 편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인상에 발빠르게 나섰던 멀티플렉스 3사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네, 이런 멀티플렉스 3사들은 영업 적자를 이제 버티다 못해 어쩔 수 없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과거엔 그래도 소비자가 찾아왔고 매출이 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 이전 CJ CGV가 관람료를 인상한 2013년 그리고 2016년, 2018년에는 극장을 찾는 관람객 수는 늘었고 매출도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고물가의 경제 상황도 나쁘다 보니 소비자가 좀 이제 등을 돌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상은 사실 택시업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오히려 빈 택시가 유독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네, 택시업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일부터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를 2km에서 1.6km로 줄였는데요. 추가 요금 기준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바꿨고 또 운송 원가에 비해 요금이 낮다는 택시업계의 주장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운송 원가에 비해서 낮은 요금은 현실성을 갖췄다지만 결국은 손님이 줄어들다 보니까 손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줄어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기본료가 인상된 2월 법인 택시 한 대당 평균 매출이 20만 6,600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인상 전인 작년 12월에서 올 1월 평균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친 건데요. 택시 한 대당 실제 승객을 태워 이동한 거리는 196km에서 159km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고요. 이외에 최근에 또 급격하게 오른 게 있는데요. 차라리 가서 포장해 오거나 배달을 그만하겠다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배달비는 더 합니다. 이 배달료를 보면 배달 앱을 켰다가도 닫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수준이었던 배달비가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계속 늘며 계속 올라가다가 지난달 배달앱 3사의 배달비가 3,500원에서 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와.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배달앱 이용자 수가 2,92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0%가 줄어든 건데요. 이렇게 월간 이용자가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또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외식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 여파로 음식값이 오른 상황에서 배달비마저 치솟자 소비자들의 이탈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코로나19 때는 배달 업종이 인기 직종이었거든요. 이제는 좀 시장이 달라진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배달 음식 주문이 줄면서 이런 배달을 통한 벌이가 예전만 못한 배달 라이더들의 이탈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배달 라이더가 속한 운수 창고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상이 걸린 배달 업계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당장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새로운 묶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배달비를 2,000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요. 요기요도 요금체 개편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화비부터 택시비, 배달료까지 요금 인상에 업체도 소비자도 둘 다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받는 혜택이나 품질 대비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른 건 아닌지 업체들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